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내년 2022년에서 5년을 집권하는 대통령의 정신은 정치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 특히 당연히 정권 교체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범여권의 총 의석수가 193석을 넘습니다. 300석 중에 193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행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판검사까지도 다 손아귀에 놓고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성근 판사, 퇴임한 판사조차도 탄핵을 통했고 결국은 괴롭힐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이 퇴임한 그 판사의 탄핵 문제를 심판한다는 게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 처분을 했지만, 이 자들이 노린 것은 결국은 판검사도 자기들의 그 어떤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이면 모두 탄핵해 버리겠다는 얘기로 그 본보기로 이번에 삼은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이제 탄핵 대상은 바로 그 지난 대전지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현재 지검장입니다. 근데 이 이두봉 지검장이 공교롭게도 자기가 대전지검장에 있을 때 월성 1호기 불법 폐쇄를 수사했고, 결국은 우리가 이 구본철을 포함한 우리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 이제 그 고발하면서 백운규, 최희봉 등을 고발하면서 결국은 저들이 지금까지 이제 불구속 기소 상태에 놓여 있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재훈 현재 한수호 사장이 1,4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이 됐습니다만, 현재 또 대전지검에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조작하는 데 협력한 회계법인까지도 손해배상 대상자로 집어넣고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두봉 검사장이 지금 또 인천에 와서 저들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또 하나 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민경욱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선거의 자료들은 다 이두봉 검사장이 쥐고 있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차직하면은 이 민주당은 이두봉 검사장을 탄핵할 것입니다. 월성 1호기 그 불법 수사 문제 가지고 탄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월성 1호기 문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어떤 조사 기록서, 이걸 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만일에 감사원이 그렇게 자세한, 소위 말해서 판사의 판결문처럼 아주 상세한 것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두봉 검사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죄를 또 묻게 될 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두봉 검사장은 한편으로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죄를 물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탄핵을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야권에서 된다고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결정이 나겠지만 윤석열이 된다고 하면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권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권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엊그저께 이재명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기도 성장 경제를 목표로 삼겠다. 원래 이재명의 공약 1호가 공정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좌파도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죠. 말하자면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퍼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어린애 같은 생각, 완전히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도 성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록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재명도 성장 경제를 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근데 사실 성장이 목표라면은 문재인을 선택할 리도 없고 이재명이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장의 영어로 하면 G로스라고 하면 G자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장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장을 어떻게 해야 일으킨다고 하는 방법론까지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장이 뭔지도, 그 성장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성장 경제를 원한다면, 정말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재인이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이재명이도 선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그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대출, 기본 시리즈를 안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인가요? 며칠 전에 어떤 지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좌파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간첩처럼 들어가서 나는 이재명이가 원하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본주택에 살고 싶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퇴출당했답니다. 그 좌파들이 모인 그 커뮤니티에도. 왜냐하면 비록 이재명이는 지지하지만 이재명이가 말한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주택은 임대 아닙니까? 임대주택에 살게, 기본소득이나 받으면서 자식들은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원은 퇴출해야 된다고 퇴출당했답니다. 이 좌파들도, 이 좌파 시민들도 이 머리가 꼬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는 뽑아서 줘야 되겠는데 저 이재명이가 뭘 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 이재명은 그래도 193석 이상의 민주당의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가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한 이재명은 할 수 있다?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윤석열이 야권의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죠? 상식과 공정? 그거는 무슨 정책이.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자유라고 했답니다. 자, 윤석열이가 이제 자유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한테 2년 동안에, 왜냐 2년이냐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이니까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024년까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가 할 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허니문 기간이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을 쥐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3년이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레임덕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윤석열에게 요구하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 윤석열이는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 영혼의 자유, 권력의 자유를 누려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경제적 자유, 이 사회적 자유, 그 다음에 모든 질서의 자유, 생존, 그의 어떤 기본권인 이 자유에 관한 이 개념을 이해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193석 민주당이 장악한, 이 좌파 정당이 장악한 국회를 옆에 끼고 그가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쳐놓은, 민주당이 짜놓은
민주당이 구축한 이 민주당 질서에 실오라기 하나도 풀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짜놓은 실오라기를 풀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이재명의 말이 엉터리듯이 이 윤석열이가 말한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윤석열의 몸과 생활 패턴 그리고 주변 환경에 안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이는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거고 그건 이재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는 국회에 방해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진짜로 이재명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 하나도 설치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에 특검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이상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오버하는 그 수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검사는 탄핵해 버릴 거고 또 그걸 맡아서 재판하는 재판관은 탄핵될 거에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세 가지만 해도 됩니다. 윤석열이는. 첫 번째가 지난 4.15 부정선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그래서 온 국민한테 철저하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 이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좌파 시민들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뭘로? 부정선거 조사로. 그랬을 때 선언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 이상한 점, 만일에 외부에서 투표지가 집어넣은 흔적이 나오면 전체 대한민국 4.15 총선은 무효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취임 후에 1년은 그것만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탈원전 문제입니다. 이 사실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그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탄소 중립 기본 계획안에 35%로 넣을 정도로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 또 문재인이 탄소 중립 이번에 목표 40% 2030년까지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유엔에 제출했지만 다행히 그 회원들국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그것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윤석열이는 제도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풀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말해서 원전에 관한 문제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1년 안에 부정선거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이고 그리고 탈원전 문제도 공약을 몇 개 정리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처진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2022년도 연말까지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탈원전 문제를 정리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입니다. 문재인의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적으로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은 위헌이라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헌이건 위법이건 탈법이건 불법이건 간에 쟤네들은 결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다. 만일에 사인을 하면 그것으로 쟤네들은 모든 그 기초를 담아서 저들이 2002년 여순 미신 사건, 2008년 세월호 광우병 사건, 2016년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축적된 힘을 지금도 계속 축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매주 10,000명 이상의 지금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금 광화문거리는 지금 민노총이 지금 장악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매주 아마 10,000명, 20,000명, 30,000명 계속 모아질 겁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민노총과 정교조, 그리고 일부 좌파 종북 세력, 그리고 70,000명, 80,000명의 중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한 몸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퇴출시켰듯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겁니다. 그 기반이 최종 마지막 수단이 뭐냐?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만 하면은 미군은 괴로워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괴롭혀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좌익은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질긴 놈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고, 윤석열이가 민주당 국회에 힘을 빌어서 저들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려면 처음서부터 우리는 윤석열이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 2022년 대통령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문재인 처단과 국회 해산인가 종전선언 폐기인가, 요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윤석열에게 경제성장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통합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경제 번영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내년에 그것은 국회에 193석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제안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런 제안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힘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가질 겁니다. 국민혁명당이다. 누구든가. 시대가 정치인을 낳고 정치가 무능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또 태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좋지만 일단 우리가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민투표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또 하나, 만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 대통령 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양보해야 됩니다. 안철수한테도 양보하고 국민혁명당에도 양보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기득권 똘똘 뭉친 기존에 있는 백석 내외의 국힘당,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떨거지들, 이 사람들 생각했다가 윤석열이는 아마도 1년 내에 탄핵당하는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